오신 거 환영합니다. 기라는 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좀 연구를 해보는데요. 기에는 에너지와 정보, 우리가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렇게 에너지만 가면 비는 한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정보를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보라는 것이 물건이 있어도 운송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이 운송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이. 땅 기운. 땅에 무슨 그런 에너지가 있을까? 땅에 제일 많은 원소 중에 하나가 규사예요. 규사. 실리콘에다가 산소 분자를 붙인 규사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의 원료죠. 근데 이게 이 규사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규사의 성질이 갖는 기하학적 구조가 있는데 그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희한하지? 근데 그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 피라미드 구조가 딱 생겨버리면은 그 유해 파동이 잘 범접을 못하게 돼 있어. 아주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뭘 만들었을까? 이집트 사람들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쿠푸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밑변이 그 230m, 높이가 146.5m, 어마어마하게 컸거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 파워라는 얘기를 하는데, 파워는 이게 정보가 에너지가? 파워는 정보, 에너지지 뭐, 에너지. 1920년경에 프랑스 천문장수 보비라는 사람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파라오의 방에서 고양이와 다른 동물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들이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습기도 없고 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만 이게 피라미드 꼭대기, 밑변 밑에서 꼭대기까지 쳤을 때 밑바닥에서 3분의 1 지점에 거기에 특별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로 인해서 미라가 썩지 않게 해서 만들어놨지만은 그게 부패, 혹시라도 그것도 안 됐을 때 부패를 막는 장치로 그 자리에 왕의 묘실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떤 기하학적 도형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알아볼 거예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자기 집으로 이제 프랑스로 돌아온 보비는 호기심에 나무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면이 동서남북으로 딱 맞춰 놓은 다음에 그 안에 막 죽은 고양이 한 마리를 넣어 두었는데 지나니까 고양이가 썩지 않고 미라가 되버려요. 그는 다른 죽은 동물들로도 같은 실험을 해보았고 심지어는 고기와 달걀로도 해봤다. 피라미드 모형 내부에 넣어둔 유기물은 모두 부패지 않고 미라가 되었다. 그는 피라미드 안에 부패를 방지해주고 급속한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을 결론 내렸다. 이걸 이렇게 딱 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전기기술자 칼 두르발이라는 사람은 15cm 높이로 이 종이로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다가 면도칼을 넣어놨어. 면도 날이 아삭하는 거야. 200번을 해도. 그래서 이 두르발은 1959년에 처음에는 종이로 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쿠프 파라오의 면도날 갈기라고 불리는 특허를 획득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 명상 안에서 명상을 많이 했는데
이 피라미드의 일반적인 효과는 탈수 원조, 생명체 활성화 현상.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는 뭐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질. 밑에 사람 누르고. 종교는 이런 종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종교적 규칙이 뭔가 하면 이집트인들은 현생의 시간은 짧은 것이고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파라오는 파라오며 제사는 제사이다. 더구나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듣고 놀이도 해야 돼. 그들이 먹는 식량도 재배해야 하고 물고기나 가축도 길러야 돼. 내세에 가서. 죽어서 신나는 하인들로부터 직접 대접을 받으려면 저 세상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대접받은 하인들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보필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 거기에서도 잘 대접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공연히 제도적인 틀을 바꿈으로써 자금을 내서 자기 밑에 아래 사람들을 화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해주는 거야. 뭐 때문에? 내세 저 세상에 가서도 날 잘해달라고 짧은 이 세상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뭐 갑질이 별로 생길 게 없었겠죠. 사실은 우리 한 감독님 몸에 몸을 지배하는 에너지 정보 파동이 딱 형태장으로 있거든. 그거는 눈에는 안 보이는 파동이에요. 그림자는 보이지만 이건 안 보여요. 거기에다가 중력파가 딱 결합이 되면은 중력파, 물질이 만들어져 몸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기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몸과 뭐 영이라고도 하지 형태장 정보와 에너지를 분리시켜야 그걸 가져와서 봐요. 그 굉장한 기술이거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피라미드 안에 그것에 물질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라미드 형태가 왜 그런가 봤더니 51.42도 밑변각의 피라미드는 주파수가 666이야. 666. 666은 원소로 치면은 원자에 있어서 중성자 파동이야. 양성자는 플러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고, 중성자는 뭘까? 원자 핵 안에서 양성자가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는, 그러니까 뭐 철과 같은 하나의 물질이죠. 이 키라는 것이 에너지와 정보 두 개가 절대로 끊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사람의 몸의 정보를 이렇게 분리하려면은 666Hz라는 정보를 넣으면은 그 사람의 우측에 그 사람의 형태상 정보가 와버려요. 만일에 그 사람에게 불협함을 일으키는 음료를 치면 파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왼쪽에 형태장이 뜨고 정말 좋은 파동 우리가 음악에서 이제 오음계라 그러죠. 도레미솔라 이 좋은 파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신호가 이제 뒤로 오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의 몸에서 그 사람의 형태장을 분리해서 그 형태장 속에 정보를 바꿔가지고 다시 몸에 이어주면 몸이 고쳐진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엄청난 비밀인데 오늘도 내가 해봤어요. 컴퓨터에다가 유튜브 들어가서 666Hz를 치고 이제 기감을 느낀 사람 해볼 수 있어. 666Hz를 딱 치면 그게 666 주파수가 나와요. 그걸 딱 듣고 있다가 오른편에 내 형태장이 있다고 잡으면 그게 나와. 만일에 내가 나쁜 교류 파동이 들어와서 파시가 생겼다고 할 때는 왼쪽에 들어와. 내 몸에 좋은 파동. 그러니까 음악에서 오음계의 파동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 할 때는 뒤로 이렇게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몸의 형태상 정보를 빼와야 되는데 그 주파수는 666이고 도형은 피라미드 도형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아까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진동해서 말리는데 그 주파수가 7.89Hz. 7.89는 뭔가 하면 지구 공명 주파수가 7.83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주파수가 7.89야. 그 666과 7.89는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고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까? 그 주파수 안에서는 육체에서 영이 분리돼 가지고 내세로 간다는 걸 믿었다는 거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이제 에너지는 그렇게 하면 만들어져. 그러니까 땅에 전체가 규사가 많으니까 지기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보는 뭐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대개 이 세상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풀벌레 소리, 짐승 소리, 새 소리, 나무 이런 자연이 뿜는 개울물, 돌 이런 데서 오는 파동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특별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이 파괴돼 버리고 도시화되고 이제는 자연하고는 다 거리가 멀어져 버리니까 내 몸에 생명을 줄 정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니까 그것을 특별히 가져와서 줄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이 쓰는 것이 금은동철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장 가봤지만 중국 사람들 은을 얼마나 참. 근데 그런 걸 또 해서도 이제는 안 될 정도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오늘 이 순간까지 가져올 수 있는 지상에 뭐 우리 태양계 걸 다 가져와도 그래도 안 돼. 한계를 만나버려.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특별한 뭔가가 필요해요. 근데 그 특별한 것이 뭔가 하면은 원소야, 원소. 원소가 지금 현대 과학이 밝혀낸 원소가 한 126종이에요. 근데 이 태양계에서 원소가 파동이 이게 정보를 넣어가지고 잡아보면 몇 개인가 하면 396개가 나와. 그럼 우리가 270개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자기가 본 꿈을 잊어버린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꿈을 풀어달라고 뭐 그 나라에 유명한 사람 다 불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최종적으로 내 꿈을 밝혀주지 않는다면은 다들 와서 꿈을 말하면 해석해준다 그지 내가 꿈을 찾아달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가운데 머리는 금이고 파양팔과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노시고 두 다리는 철이고 열 발가락 철과 흙이 섞인 열 발가락에 이 금신상을 보여주는 게 우상을. 그래서 그걸 머리는 큰 바벨론, 양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노선 그리스,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동로마, 서로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이 시대의 열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이까지는 우리가 뭐 다 알아. 근데 21절에 보니까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그랬고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해서 가르쳐 주는데 한 돌이 와가지고 그 금신상의 발을 깨부시면서 돌이 태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열 발가락까지는 지구 역사에 성경의 예언의 한 역사인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돌이 내려와서 금지장을 깨버려 부셔버리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 발을 친 돌이 얼마나 많은지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의 예언의 역사가 끝나고 돌나라 끝났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예언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의 품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는 거라면 이것도 분명히 어떤 인간에게 필요한 원소일 텐데 이게 우주에 어디에 숨어 있는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 봤더니만 이제 태양에서 가장 먼 우리 입장에서 조금 먼 걸로 보면 목성, 화성, 지구, 그 다음에 금성, 수성 이렇게 태양으로 가까이 가거든. 근데 이제 목성하고 화성 사이에 어마어마한 소행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00시만한 것도 있을 테고 큰 바위만한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그 소행성이 이제 모래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인간이 그 소행성의 번호를 매겨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 60만 개. 100만 개가 넘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 아까 말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생명 정보를 가진 원소가 지구 거는 다 써도 안 돼요. 근데 미지의 270개의 원소가 어디 있을까? 소행성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행성 탐사를 하라고 보내잖아요. 우주선을 보내고 거기서 뭐 휘토류를 가져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소행성에 있는 원소만 가져온다면은 인간의 생명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회복할 수 있는 변화를 준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내가 피라미드 주파수는 666Hz라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가 3064분의 1로 1cm 안으로 밀어 여면은 거기에서 쿼크의 세계가 열리면서 온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보인다 그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라는 그 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소예요. 수소 원자예요. 수소는 뭐예요? 수소 하나의 원자 하나거든. 내가 그랬죠. 수소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라고. 태양의 그 어마어마한 100배보다 더 큰 태양에 4분의 3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수소로 되어 있죠. 이런 어떤 엄청난 정보를 넣으려면 어디에다 넣는 수밖에 없을까? 태양에다밖에 넣을 수 없어요. 근데 기는 이게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주까지 가는데 태양도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66 주파수를 갖다가 태양에 였더니만 태양 중심의 핵에 밑변 가로 세로 이 너비 70m에 피라미드가 생겨요. 거기다가 뭘 하면 될까? 소행성에 정보를 갖다 놓으니까 다 들어가요. 그러고는 가로 세로 1cm 정육면체 우리 몸에 이제 형태장 정보를 바꾸는 수소에 있는 정보를 바꿔주는
그 핵을 코알을 갖다가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태양이 안 가봐서 그런데 겉이 뭐 5000도 이렇게 하니까 속이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속은 냉골이에요. 파동으로 잡으면 영하 276도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정보를 사람의 이제 생체 정보를 갖다가 666을 넣어서 육체에서 생체 정보를 형태장을 빼가지고 거기서 가서 고쳐가지고 넣으면 아주 이게 확실하게 고쳐져.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 몸은 이렇게 직류가 흘려야 돼요. 직류가. 요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뭐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기생충 괴롭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오는가? 거의 보면은 우리 몸에 교류파동이 많을 때. 교류파동이 어떨 때 들어올까? 교류파동은 다른 거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에서 파하고 시만 교류예요. 43.6535그 파는 61. 몇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61.7354네. 43.6535가 파고. 이 파동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은 수맥파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쓰는 전기 가운데 전자제품 가운데 오면 우리가 전자파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구름처럼 옮겨가지고 막 몸 안에서 돌아. 그러면서 직류가 흘러야 될 때 교류를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전선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자극 주면 어떻게 될까? 정전기 일어날 때 깜짝 놀라듯이 이 정전기는 몸 안에 교류 파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가만 앉아 있을까? 산만해질까? 산만해지겠지, 그죠? 우리 이번에 이제 사이트에다가 어린애들 의자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애들이 요즘 태어나면서부터 다 전자기파 속에서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산만해서 안정이 안 돼. 그래서 그 의자에 아들이 앉고 집에 두면은 그게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 몸에 또 어른들 몸에도 이 교류 파동을 잡아줘요. 이 교류 파동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엔진 톱을 쓴다든지 또 전기 톱을 가지고 이게 뭐 작업하고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빨 하나 했다 그래. 이빨 임플란트나, 요즘 이빨 안 해온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해면은 이 파동이 치아를 타고 들어가 버려요. 직접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사람마다 몸 안에 이렇게 떠다니는 구름처럼 엉겨가지고 계속 회전하고 있는 교류 파동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우리가 이제 뽀금복식을 먹게 하는 것도 뭘까? 이 소화기관이나 이런 내부 쪽에 있는 교류 파동을 흡수해 나가는 하나의 매체.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 드리면, 기는 에너지와 정보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기가 에너지인데, 인간의 에너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땅 기운으로 산다 그래요. 땅 기운. 예. 근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걸로 다 써먹고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기도 소실되고 지구의 에너지도 거의 소실되어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별 기운도 해도 이제는 그 한계가 다려버렸어.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이제 마지막 보고가 있는데, 그것이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엄청난 소행성이 가지고 있는 원소 파동이 우리인데 필요할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사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파는 뭐 침대라든지 녹그릇, 또 은제품, 뭐 아이들 의자, 볶음국식, 떡, 이런데 이제 그런 파동을 전사하는 거예요. 파동을 어떻게 전사하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라도 정보가 들어가요. 또 전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물건까지 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에너지 고갈 시대다. 예. 다시 말하면 에너지도 고갈되어 버렸고 정보의 샘도 말라버렸어. 천부경에 보면요. 대삼합 큰 대자 3 한문으로 3 합6 이 말이 뭔가 하면 6을 3번 합하는 거야. 그래서 666에 대삼합6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생칠팔구야. 사람을 살리는 데는 789야. 7.89는 주파수예요. 그게 어디에 있었더냐? 그 피라미드에 있더라. 그래서 666은 사람의 몸에서 형태장을 분리할 수 있고 생칠팔구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줘. 그래서 그러면 소행성에서 나오는 정보는 뭐냐?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청기다. 청기. 이 청기는 정보고 땅의 기는 뭐예요?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와 정보가 만나야 일이 되지. 그죠? 정보가 스스로 갈 수 없고 에너지의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와 정보를 한다면 지기는 에너지고 소행성에서 오는 희토류 금속 원소 파동은 생명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할 때 이게 태양계가 7만 킬로로 이렇게 볼텍스 회전하면서 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내가 또 70만 킬로를 잘못했는데 태양계가 7만 킬로로 이제 운행하고 있다는 건 좀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살아보면 건강도 계속 한계를 만나요. 한계를 만나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가는 중인데 이제 조만간 이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라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을 살릴까? 회복시킬까? 왜 그게 중요할까요? 남의 가정은 별로 우리가 관심 안 둬요. 그런데 문제는 내 형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가 병들고 아프고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처를 받아.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보다 더 죄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빼앗아 가는 제일 큰 문제가 건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 생활을 해봐도 좋다는 거 가려 먹고 좋은 거 다 해도 지금 안 낫거든. 병원은 점점 만원이 돼가고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주는 이 생기. 아까 내가 천부경에 생칠팔구라 그랬잖아요. 그 생칠팔구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지구 공명 주파수는 7.83Hz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할 때 생명 공명 주파수는 7.89예요. 죄 짓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있는 주파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을 사면은 이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물어보고 기능이 돼서 쓰면 돼. 통화만 되면 돼. 근데 사람들이 이 기에 대해서는 이거 스마트폰처럼 사가지고만 계시면은 정보가 들어가서 뼈에 걸어가지고 다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손님들이 오셨는데 계속 이제 끊임없이 질문하셔요. 왜 그럴까? 자기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위스 그 로잔 병원에서 요전에 신문에도 났지만은 척추신경이 끊어져가지고 걷지 못하던 환자가 와이파이로 무선 통신으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과정까지 보여줬어요. 결국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듯이 각 사람의 정보도 파동을 통해서 넣어준다는 거. 그리고 그 원리를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전자약이라는 거. 그래서 뭐 그 원리가 어떤가 알고 싶으면은 구글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서 전자약 치면은 정보가 많이 떠요. 그런 원리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니까. 예. 이 신경 신호의 정보를 교정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기가 에너지와 정보라 그랬을 때 그 에너지와 정보라는 구체적인 매개물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초점을 맞췄으니까 좋은 공부 기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